정치권은 뒤늦게 정부는 지난 5년간 무엇을 했느냐며 진상규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절규에도 발뺌으로 일관한 제조기업도 문제지만 책임을 미루며 미적돼 온 정부의 대응도 화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이승배 기자가 지난 5년간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짚어봤습니다. 원인 미상, 폐손상, 원인 여부를 규명하는 흡입 독성 실험 경과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사용을 중단토록 강력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이딴 폐손상 환자 발생에 대해 정부가 원인 규명에 착수한 건 지난 2011년 4월, 반년쯤 지난 11월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 중단을 공고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문제의 살균제 6종을 수거했습니다. 이어 한 달 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살균제를 공산품에서 승인이 필요한 의약 외품으로 바꿨습니다. 가습기 내부뿐 아니라 공기 중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 물에 첨가해서 사용하는 화학 제품인 살균제의 유해성이 이처럼 5년 전에 확인됐지만 시계는 여기서 멈췄습니다. 옥시를 포함한 제조업체들이 이에 반발해서 소송을 진행하면서 정부의 대응과 진상 규명은 기약 없이 늦어졌습니다. 생활주변에서 화학물질로 인한 이런 대규모 참사는 처음 있다 보니까 어떤 모델이 없어서 이런 과정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보상에 대한 정부의 첫 계획이 나온 시점은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13년 8월. 뒤늦게 피해자에게 의료비와 장례비를 우선 지원하기로 한 건데 1차 피해 보상이 시작된 건 다시 1년이 흐른 2014년 5월입니다. 피해 신청에 대한 조사가 오래 걸린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후 2차 피해 신청자 접수와 판정에 다시 1년이 흘렀고 현재는 3차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해 신청자 530명 중 지원이 결정된 대상은 2차 조사까지 사망자 95명을 포함해서 모두 221명. 그나마도 인과관계 규명이 상대적으로 쉬운 폐질환 환자에 국한됐고 다른 장기 피해는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최근 국민 여론이 들끓자 폐 이외 질환에 대해서도 조사위원회를 꾸렸지만 지원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세우는 작업을 먼저 하고 그게 가능하다고 전문가분들이 판단해 주시면은 그거대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곰팡이나 세균 등을 제거하는 이른바 살생물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결정한 것도 최근의 일입니다. 검찰 수사도 질병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늦춰지다 최근에야 가해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악의 화학 참사의 진상규명은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 국회 청문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힘겨운 싸움을 계속해온 피해자들은 모르쇠로 일관한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지난 5년 동안 허송세월한 정부의 책임도 묻고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